위치화 가동이 이제 안 되는 거,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안 되는 거, 대학생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등록금 이외에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더블랩 연구소 문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교과서 저자 최진용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교육비 공제란 말이죠. 네.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대학원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비 공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서 15%가 세액 공제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 교육비 공제를 많이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공제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 항목이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해줘야 되는데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소 서비스 내용만 봐서는 이게 내가 낸 교육비가 다 맞는 건가, 누락한 게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공제 항목,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가 되고, 의료비 공제도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가능한데, 교육비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15%가 바로 공제되고, 다만 이제 위치화 가동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은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한도 제한만 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 한해서 근로자 본인이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한도가 없다. 자녀 같은 경우 어린이집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한도가 300만 원까지, 대학 관련된 자금은 900만 원까지 연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역시나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은 교육기관, 학교나 학원 등이 또 신고를 잘 해주셔야지 국세청에다 잡히는 건데,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히 챙겨야 된다. 네네. 학교 가면은 모든 비용이 다 될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건 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위치화 가동이 이제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문화센터. 예, 문화센터에서 뭐 이마트 문화센터, 뭐 홈플러스 문화센터 결제한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학습 같은 학습지, 예, 요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비 목적의 그 사용 금액, 그 원복 이라고 하죠. 책복 같은 거, 그런 네네. 것들을 맞췄다, 또는 통학버스, 스쿨버스. 예,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치화 가동이 안 되는 거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안 되는 거, 교복교육비 초등학생만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가능하고요. 취약 아동은 학원비가 다 안 됩니다. 위치화 가동만 학원비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비를 쓴 건 공제가 되지만, 네네.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부터는 네. 고등학교까지 학원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샀어요. 이런 것들은 다 되죠. 그런데 본인이 별도로 공부할 목적으로 서점에 가가지고 문제집을 샀다,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등록금 이외에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교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를 살았다. 기숙사는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 학생들도 기숙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육비를 납입한 거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라는 건데, 자동으로 전산을 통해서 모든 게 국세청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육비는 전산으로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는데,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국세청만 믿고, 회사만 믿고, 혹은 내가 납입을 한 교육기관만 믿고 했다가는 교육비 공제를 다 못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어떻게 챙기면 좋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화 가동의 경우에는 먼저 어린이집에서 한 3세 이상이 되면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거 해요. 그렇죠. 저희 애도 보면은 한 10몇만 원씩 매달 나가거든요. 어린이집에 요청을 합니다. 1월달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되면 특별활동비 납입한 거, 보육료 납입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학원 시설의 경우에 위치와 가동이 학원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학원이 뭐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이런 데 이외에도 예체능도 다 돼요. 태권도,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학원들도 되지만 태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1회 이상 그 학원을 출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 1회는 나가실 거니까 그렇죠. 해당 학원에서 국세청으로 그 자료를 좀 보내주면 좋은데 대부분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월 달이 되면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교육비 납입한 거 증명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1년치를 이제 뽑아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폐업한 학원도 많아요. 아, 네. 이 학원비를 냈던 거를 증빙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제하실 때는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카드 공제도 되고 학원비 공제도 되고 이제 두 개 다 되는데 아, 네. 카드 내역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소명할 수 있잖아요. 실제 네네. 이 학원을 다녔었고 이 학원을 이렇게 폐업을 했다. 학원이 폐업하면 폐업사실 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 내용 이렇게 같이 증빙해서 제출하시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납입한 교육비와 간소화 자료에서 본 거랑 정말 맞게 나왔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월이 되면 교육받았던 기관들에게 요청을 해서 납입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다 제출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위치와 가동의 학원비의 경우에 3월에 입학하면 3월 때부터 초등학생이고 1월달, 2월달은 위치와 가동이 돼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학원비 납입한 게 있다면 잘 챙겨 놓으셨다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 3월달쯤에 1, 2월달 것만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하셨다가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용편을 한번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기본적인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잘 챙기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쓴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육비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나이가 23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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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뭐 28살 형이에요.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동생이 아직 대학 중이고 등록금을 한 번 더 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이 등록금을 내주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는 동생 교육비를 내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근로자인 형이 예. 납입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공제를 받는다. 예, 맞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제가 동생의 교육비를 대신 납입을 해주고 너 네.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교육비 공제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대학교 등록금 되게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1년에 등록금이 예를 들어 한 뭐 800만 원 냈다 그러면 이제 15%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벌었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소득이 없는 동생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된다,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나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더라.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없어야 되니까 동생이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직접 쓴 내 교육비 말고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비까지 공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일반적인 대학교보다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이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형과 동생의 교육비에 대한 말씀드렸죠. 동생이 혼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납입을 합니다. 네, 그럼 근로자 형은 교육비 공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할 경우에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납입했다. 그러면 이 동생이 나중에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그때 교육비 공제를 본인이 받는 거고 형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학자금 대출을 근로자 본인이 받았을 때 네네. 이제 어떻게 되냐? 부양가족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그 가족의 교육비를 그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한 경우에는 함께 사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근로자 본인이 받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이건 아니면 대학원 등록금이든 이제 납부를 했으면 그 근로자 본인은 대출로 학자금을 납부를 했지만 그 등록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했다면 네. 이중으로는 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네네.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90%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2년을 다니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석사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내가 대출 받아서 납입한 학자금을 내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넣어버리면 받을 돈이 없어요. 결정세액이 거의 0원에 가까우니까 몇백만 원에 대한 이 교육비 공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녔다면 그렇죠. 네네. 이번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고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을 이제 뒤로 미뤄가지고 청년 세액 감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제 소득액도 늘어나고 세금도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네네. 그때 상환을 해가지고 15%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는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받는 케이스가 있고,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내 부양가족이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은 내가 교육을 받는 케이스를 짚어보면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냈을 때 혹은 대출 원금을 상환할 때 이 두 가지 타이밍, 우선 대출을 받았더라도 내가 교육비를 냈으면 그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추후에 원금 상환을 할 때 공제를 받아도 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 네네.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출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우리가 내줄 수도 없고, 상환을 할 때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